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전날보다 800명 넘게 늘어나며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민선 8기 대도약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시정 혁신과 대규모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11대 경기도의회의 개원 첫 본회의가 5분 만에 정회되면서 결국 의장단 선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추경 예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175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869명 증가해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가 1,049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고 의정부 279명, 양주 143명, 연천 96명, 포천 63명, 동두천 40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은 14.1%로 전날보다 1%포인트 높아졌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9.5%로 전날보다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연 2만 %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트위터에 광고 글을 올린 뒤에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만 원에서 3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연 2만 9,200%의 고금리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 조사 결과 이들은 338명에게 2억 9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로 3억 3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사경은 이들을 포함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강취한 일당 등 총 6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네, 장마철인데 어떤 곳은 집중호우가 내리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여전히 가뭄인 곳이 있습니다. 물론 장마 전선의 이동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네, 하지만 장마 기간 지역별 강수량을 분석해봤는데 차이가 꽤 컸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 내린 집중호우. 이틀 동안 강수량은 경기 수원이 330mm를 기록했고 충남 서산과 경기 동두천도 250mm가 넘는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당시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 놓이면서 강한 물폭탄에 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구와 경북 일부, 전남 진도와 제주 등은 비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장마 기간조차 강수량이 적다 보니 일부 지역은 댐 저수율이 20%대로 떨어지며 가뭄 주의 또는 심각 단계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어떨까? 전국의 96개 주요 관측 지점을 광역시도별로 나눠 비교했더니 강수량의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중부지방은 평균 25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특히 경기도는 19일 동안 400mm가 넘었습니다. 그에 비해 남부지방은 100m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관측 지점별로 보면 차이는 더욱 극명합니다. 장마 기간 경기도 파주의 강수량은 506mm였는데 경북 영덕은 고작 1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파주와 비교한다면 3%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장마철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큰 것은 띠 모양의 장마 전선이 중부 지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덥고 습한 공기가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정체 전선을 활성화시키고 정체 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주로 중부지방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13일과 14일에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중부지방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경남권은 10에서 60mm, 경북권과 전라권은 30에서 100mm, 경기 북부권은 15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아파트 청약 시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리서치 연구원 김홍식 연구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얼투데이 김웅식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청약 경쟁률과 당첨 최저점이 하락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지금 경기도의 침체 양상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 상반기 아파트 청약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30대 1에서 올해 9.6대 1로 약 3분의 1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 당첨 가점도 34.2점에서 23.8점으로 10점 넘게 내려왔습니다. 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인천이 지난해보다 청약 경쟁이 좀 덜하긴 한데 특히 경기도의 경쟁률이 3분의 1 토막이 나고 또 최저 당첨 가점도 10점 이상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세요? 아무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진 데다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잔금에도 DSL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진 영향으로 풀이되고요. 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수도권 청약 수요가 분산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래 절벽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이자 부담도 여전합니다. 하반기의 청약 시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근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규제 지역 해제를 발표했는데요. 대전, 대구 등 규제에서 해제된 지역은 하반기에 청약 수요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 지역만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는데 분양이 원래 없었던 지역들이라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지금이 청약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때가 아니냐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래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만큼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주 근접 단지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도시로 개발되는 파주 은정이나 서울 접근성이 좋은 광명, 의왕 등의 재개발 물량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리얼투데이 김홍식 리서치 연구원이었습니다. (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12일에 열린 개원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출을 하지 못하고 5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은 이날까지 의장 선출과 또 상임위원회 배분 등 의장단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협상 타결까지 정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의장 선거의 건이 상정될 순서입니다만 양당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께서 협의하시고 요청하신 바에 따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는 19일에 경기도의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25일에는 3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때까지도 양당 교섭단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의회의 기능 마비 장기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상임위 배분이 늦어지면서 도의원들은 본회의장 좌석을 임의로 배정했고 또 의회 개인 사무실도 배정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속 상임위 표기 없이 명함을 제작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경기도 추경 예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는 1조 4천억 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지만 안건 접수와 회부가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 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의장단 구성을 하지 못하며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의장 선출을 하지 못한 유일한 광역의회가 됐습니다. 의정부시 의회는 지난 12일에 첫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민선 8기 강도 높은 시정 혁신과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경기 북부 중심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강수현 시장을 만나 양주시의 청사진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먼저 지난 선거에서 아주 애정어린 지지로 저를 제8기 양주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시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시장에 당선됐지만 하여튼 그 영광보다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전임 시장이 못했던 일을 또 새롭게 앞으로 4년간 그동안 못했던 4년의 일과 앞으로 또 4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또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하는 어떤 공직사회를 좀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처우를 받는 그런 인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동서간에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서부권 시민들을 위해서 일단 교외선과 양주 서부를 연결하는 것과 그다음에 광석지구나 백석지구를 포함해서 100만 평 규모의 택지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항상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적 백석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신속하게 개설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두 번째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관내에서 일하고 관내에서 받는 봉급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약에도 있지만 100대 기업을 좀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관내에서 일하고 관내에서 얻어들이는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게 세 번째 제 꿈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있듯이 일단 저희가 옥정에서 포천 넘어가는 거는 저희가 공약에 있듯이 그렇게 결정이 됐고 우리 고읍에서 옥정 구간에 대해서 빠른 내 완공을 해서 그쪽 주민들이 사실 편한 여건에서 하여튼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설계가 끝나서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턴키 방식으로 해서 분리 발주해 가지고 최소한 2024년에는 착공을 해서 어느 누구나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일단 공모제도 좀 하고 그리고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민원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튼 민원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승진을 함으로써 모든 직원들이 어디서든 일을 열심히 하면은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외선과 양주 서부를 연결하는 연결선과 그리고 양주 교육지원청을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전철 7호선 우리 고읍에서 옥정 간 구간에 대해서 조기 개통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다음에 끝으로 서울 양주 간 고속도로를 아주 조기에 개통토록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양주를 발전시키는데 어떤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함께 여러분에게 공약한 내용이나 하여튼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귀 기울여 가면서 열심히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4년 후에 우리 양주시가 하여튼 시민들이 만족하는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와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